Korean resistance was so powerful. But besides these heroes, there were the average people, the common people who came forward to the defense of their kingdoms, who also deserved to be written down as heroes. 세계적인 역사학자인 에드워드 숄츠 교수. 그는 명문 대학교라 꼽히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등에서 역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하버드에서 한국의 역사에 대해 강연을 하게 되는데 갑자기 일본인들이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수업을 박차고 나가는 등 단체 항의를 한 것인데요. 하버드가 한국인들의 거짓말에 속고 있다. 그 이유는 강연 중 숄츠 교수가 일본은 한국에게 과거의 잘못을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인들의 거센 항의에도 교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되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강의가 불편한 일본인 학생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의 뻔뻔함에 학자이자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역사란 진실만을 알리는 학문이어야 하며 다른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수업이 듣기 싫은 학생이 있다면 결석 처리를 하지 않을 테니 강의실에서 나가세요. 나는 진실을 숨기려는 자들과 타협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숄츠 교수의 이야기와 일본인 학생들의 이야기는 하버드 교내신문에도 실리게 되면서 세계적인 관심을 끌게 됩니다. 보통의 학교라면 진실과 상관없이 논란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도 이를 덮기 마련인데요. 하버드는 예정대로 숄츠 교수의 강의를 진행시켰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에드워드 숄츠 교수의 한국사 강연. 일본은 한반도의 권력 다툼에서 밀려난 이주민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일본이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일본 왕실은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백제 왕가가 나옵니다. 숄츠 교수의 말에 강의를 듣던 모든 학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말했습니다. 일본인들에게 한국은 늘 열등감과 동경심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스승 같은 존재였으며 일본과 달리 한국인들은 결코 무력으로 지배할 수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일본이 군인들에 의해 강압적으로 통치되는 동안 한국은 현대 국가와 마찬가지로 고등 교육을 받은 엘리트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숄츠는 이어 말했습니다. 한국은 수천 년 동안 일본보다 훨씬 선진 국가였습니다. 일본의 침략 전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였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본인만 빼고 말이죠. 그러던 일본의 역전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일본을 강제로 개항시킨 미국에서 내전이 벌어지면서 미국의 식민지가 될 뻔했던 일본은 한시름 놓게 되고 강제 개항으로 서양의 선진 문물을 갖게 된 일본은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을 앞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곤 오랫동안 한국의 문물을 받으며 살아왔던 일본이 한국에 뒤통수를 쳤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교수는 일본이 한 일의 100분의 1도 말하지 않았음에도 자리에 있던 하버드 학생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한국의 아픔에 빠져든 학생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버드 학생들은 숄츠 교수의 강의에 일본인 학생들이 왜 길길이 날뛰었던 것인지 이제야 정확히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강의가 끝나고 한 학생이 교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전에 일본인 교수가 쓴 역사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한국이 먼저 일본에 보호를 요청했다고 하던데 오늘 교수님의 강의를 듣게 되어 이제라도 진실을 알 수 있어 너무 다행이라 생각해요. 일본은 대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사 왜곡을 할 수 있었던 건가요?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일본의 만행을 콕 집은 학생의 질문에 강의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곤 숄츠 교수의 대답이 이어지자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일본이 한국보다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놀란 학생들에게 숄츠 교수는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역사는 이긴 쪽에서 쓰여집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 있죠.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아무리 왜곡으로 미화하려 해도 숨길 수 없는 것. 일본이 한국과 미국 그리고
수많은 나라에 온갖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들인 여러분이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으면 합니다. 숄츠 교수의 말이 끝나자 학생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우리의 역사를 이야기할 땐 믿기 힘든 사실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믿기가 힘들지도 모릅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사실인양 계속해서 잘못된 역사서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정작 일본인마저도 속은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숄츠 교수와 같은 외부인이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애써주고 있는 것이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고마울 따름인데요. 대체 숄츠 교수는 어떻게 한국에 대해 이렇게도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일까요? 숄츠 교수가 처음 한국을 만났던 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66년 미국 뉴욕의 유니언 대학을 갓 졸업한 22세 청년 에드워드 숄츠가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개발도상국을 돕기 위해 평화봉사단을 만들었고 숄츠는 그중 한국 파견 1기가 되어 처음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당시 주변은 뜻밖에 보이지 않는 가난한 나라였던 한국. 그러나 그의 눈에 비친 한국의 모습은 조금 달랐습니다. 한국인의 강인한 정신력과 뜨거운 교육 열만큼은 잊을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먹은 감자 샐러드가 미국 오리지널보다 훨씬 맛있더군요. 부산 경남고에서 1년간 영어를 가르쳤던 그는 하숙을 했었는데요. 하숙집 아주머니는 미국에서 온 손님을 위해 종종 감자 샐러드를 만들었습니다. 먼 곳에서 온 자신을 생각해 주시는 아주머니의 따뜻한 마음과 함께 먹었던 감자 샐러드 맛은 48년이 지난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점점 더 한국에 빠지게 된 숄츠는 잊을 수 없는 맛인 감자 샐러드와 꼭 닮은 고려시대에 빠지게 됩니다. 고려는 외국에서 들어온 문화를 개방적으로 받아들인 뒤 고려만의 문화와 잘 버무려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능력이 탁월했다. 그렇게 주로 조선을 연구하는 다른 해외 한국학 연구자와 달리 그의 전공은 고려시대가 됩니다. 이후 숄츠는 거의 반세기 동안 한국을 연구하게 되고 지금은 해외의 한국학 권위자로 손꼽히게 됩니다. 또한 숄츠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은 2차 대전 후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으며 한국 문제에 개입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 역사와 문화에 무지했기 때문에 많은 과오를 범했습니다. 내가 한국사를 연구하는 이유는 미국이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한국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숄츠 교수는 지금까지도 한국의 바른 역사를 알리기 위해 강연을 다니고 있으며 하와이의 한미재단 이사장이 되어 한국의 이민 선조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원래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나라입니다. 현재 한국인들의 엄청난 노력으로 다시 일본의 경제를 앞지른 만큼 다시는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매운 국밥 연구소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